고린도 후서 제12장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인이지만 서번트 증후군으로 인해 완전 기억 능력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시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천재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실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스티븐 윌트셔. 1974년생인 스티븐 윌트셔는 영국의 화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풍경을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억했다가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재능의 소유자인데요. 인간 카메라라고 불리는 윌트셔는 9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던 자폐인이었습니다. 3살 때 자폐증과 말을 하지 않는 한묵증 진단을 받은 윌트셔는 5살 때 퀸스밀 학교라는 자폐아동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윌트셔는 오직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는데요. 윌트셔야,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봐. 그럼 선생님이 줄게. 종이. 그곳에서 윌트셔는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윌트셔는 7살 때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 8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한 그림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세간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살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3시간 동안 런던 하늘을 비행한 후 약 300만 평 범위에 있는 12개의 랜드마크와 200개의 구조물을 완벽히 기억해내 그려냈다고 합니다. 윌트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09년 뉴욕에서의 작품인데요. 뉴욕 하늘을 20분간 비행한 후 약 6m 길이의 도화지의 뉴욕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무려 5일에 걸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도 다양한 도시와 거리의 풍경들을 그리는 일에 열중했는데요. 저는 도시를 그리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도시는 혼돈과 질서, 도로와 광장, 고층 빌딩이 있죠. 그리고 교통체증, 혼돈의 러시아워와 도시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풍경의 어떤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쪽을 보면 계속 발전되어가는 모습도 좋아요. 미술계에서 성공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술관을 차렸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성공의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2. 레슬리 램키. 레슬리 램키는 1952년생의 미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조산아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고 뇌성마비, 자폐증까지 앓고 있었죠. 결국 레슬리의 친부모는 생후 6개월이었던 레슬리를 병원 앞에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행히 병원의 은퇴 간호사였던 메이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키우기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 때 레슬리에게 피아노를 사준 후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스스로 숟가락도 들지 못했던 레슬리의 몸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드럼, 아코디언, 오르간 등 여러 악기까지도 잘 다루게 되었죠. 레슬리가 14살이 된 어느 날 메이는 낮잠을 자다가 처음 듣는 피아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레슬리의 방으로 들어간 메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슬리가 배운 적도 없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메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슬리는 한 번 들은 곡은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레슬리의 재능은 큰 화제가 되었고 전 세계 음악계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슬리와 메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영화와 노래까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설적인 배우인 더스틴 호프만은 저는 원래 레인맨에서 동생인 찰리 역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슬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멋지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폐를 가진 형인 레이먼드 역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며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 데니얼 테멋. 1979년 영국에서 태어난 데니얼 테멋은 선천적으로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양치질 소리가 기차 화통 소리처럼 들려 양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4살 때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 서번트 증후군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니얼은 전 세계에서 100명도 되지 않는 천재 서번트 중 한 명으로 20살일 때 세계 기억 선수권 대회에 2번 참가해 11위,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테멋은 언어와 숫자에 강했다고 하는데요. 모국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약 10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인들도 서툴다고 하는 아이슬란드어를 배운 지 일주일 만에 TV쇼에 나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했죠. 그리고 현실 언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는 맞지 않아 너무 어려워요. 거위는 흰색이지만 제 감각으로는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티어라고 저만의 인공 언어를 만들어냈죠. 참고로 원래 제 이름도 다니엘 폴콘이었지만 저한테 별로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 테멋으로 바꾼 거예요. 테멋은 숫자를 색이나 감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1부터 만까지의 숫자를 감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289는 못생겼고 333은 매력적이고 117은 잘생긴 숫자라고 생각해요. 또한 원주율 암기 유럽 기록 보유자로서 5시간 동안 22,514자리의 원주율을 외웠는데요. 오래 걸릴 뿐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도전을 통해 장애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